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 있었고 조사에서도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며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돌파 감염이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추가 접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4주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방역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내걸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미세먼지가 온종일 나쁨 단계까지 오르고 서울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일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준비하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막대한 개발 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자금 조달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역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결탁해 공모지침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중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동안 쏟아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배임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하면서 특히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2시간 강도 높은 조사 뒤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특히 핵심 물증인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일부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겠다는 표현 속 저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을 일축하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 2일 조사한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질 조사 가능성 등도 점쳐지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막대하게 풀어온 유동성을 걷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건데요.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이번 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150 규모입니다. Beginning later this month,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1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5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다만 연준은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2달간 테이퍼링 상황을 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부를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위해선 별도의 엄격한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최대 고용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의 돌파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부스터샷을 예정보다 4주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수능과 전면 등교 시행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0대 확진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이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2,424명입니다. 문제는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시설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당초 6개월에서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면외도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일반 고령층의 추가 접종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이하의 비중은 9월 말 기준 16.5%에서 5주 만에 24.5%까지 늘어난 상황.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도 예정된 만큼 정부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0대 접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감염 위험성에 비해서는 더 높다라고 판정하고 있고. 하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많은 만큼 현재 12세에서 17세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0.6%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4흘째인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 수는 2,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5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개인 간 접촉이 늘어 확진자도 증가하게 됐다며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냐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도 국가 부채 비율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논의를 이어갔는데 이 여당 후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이번에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며 가계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등은 가상자산 과세로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 소득세부터 부과한다며 1년 이상의 과세 유예를 주장하자 가상자산 관련된 법은 없고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과거 4년 전과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을까? 김 총리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꾸 정부한테 자꾸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전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산자부가 최근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오후 성남 내곡터널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차량 운행이 2시간 가까이 통제되는 등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심가현 기자입니다. 터널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잔해가 널브러진 트럭 옆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성남 내곡터널 서울 방향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터널 안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로 향하는 모든 차선이 2시간 가까이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의 엔진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라 1층 주차 공간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5분쯤 경기 수원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방안 가전도구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북 구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누군가 휘발유를 뿌린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 적금 이자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야 정부 대출 규제에 맞춰 덜 빌려주려고 이자는 높게 받고 이 빌려줄 돈 적어도 되니 예금 이자는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앞. 업무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금이자 좀 올랐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안 올랐어요. 예금 이자는 안 오르고 일반 대출 이자는 4%대. 이자가 오른 거 없죠. 너무 이제 생각보다 적어서 그래서 이제 적금 이제 안 하려고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5%에 육박했지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은행연합회에 공개된 국내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05%. 기준금리 인상 전인 지난 4월 0.88%에 비해 0.1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3.2%에서 3.6%로 약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사이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 이익은 31조 3,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급등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또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생각하면 그런 추세가 계속될 수도 있고 서민금융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예대금리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구 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미 정부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한 고객사 이름을 명시하는 대신 기업별 정보 대신 이 산업별 현황을 제출하는 방안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오는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설문에는 기업이 민감해하는 내부 정보까지 포함됐는데 제출 시한 닷새를 앞두고 절충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사 정보 대신 산업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고객사 정보는 기업 입장에선 내부 영업 기밀이어서 제출 자체를 매우 꺼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도 영업상 비밀 유지 조항에 저촉되거나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최종 조율을 위해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 등 동맹국을 불러 모아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대책회의를 연바했습니다. Last month, we launched an early warning system to help get ahead of the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for computer chips, which impacts so many of industries in my country and all of yours. 미국 정부가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절충점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제외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주도가 갯녹음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은 과도한 개발과 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 안반에 사는 대형 해조류가 사라지고 무절 석회조류가 안반을 뒤덮어 분홍색이나 흰색을 보이는 걸 말하는데요.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제주 연안 200곳 중 30곳에서만 해조류가 발견되는 등 해조류 군집이 멸종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해조류 군집이 사라지게 되면 바다 생물이 살아갈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혹 바다 사막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성산 일출봉, 용머리 해안 등 제주 곳곳의 주요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데 갯녹음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선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무채색 옷을 입은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5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백신 증명을 철회하라, 근거 없는 정치 방역이다, 보여주기식 생색 보상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죠.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도 방역 패스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 운영자에겐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멀쩡히 잘 다니는 손님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 등 피해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에 대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터 정부의 현명한 조율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나타났습니다. 영화배우이기도 하지만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디카프리오는 메탄가스 억제의 중요성을 다룬 패널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글래스고를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수만 달러를 환경단체에 기부했고 친환경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도 있습니다. 엄청난 탄소를 뿜어내는 전용기를 타고 온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는 대조적이게도 디카프리오는 개인 전용기가 아닌 여객기를 타고 회의장에 나타나 더욱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영화 이터널스가 특별한 포스터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능숙하게 삼겹살을 굽고 있는 이카리스 역의 리차드 매든, 상추쌈을 크게 싸서 손에 들고 있는 길가메시 역의 마블리, 마동석 씨의 모습도 있는데요. 옆엔 곱게 한복을 입은 안젤리나 졸리도 보입니다. 유명 한국화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 작가의 작품으로 정감 있는 한국 정서를 포스터에 잘 담아냈는데요. 세르시 역의 젬마 찬과 이카리스 역의 리차드 매든, 에이잭 역의 셀마 헤이액도 직접 이 포스터를 들고 애정어린 인증샷을 찍어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블 영화 이터널스는 어제 개봉했는데 첫날 전석 매진을 하면서 흥행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래 유망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발언으로 논란도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헝가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 환경 등도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데르 대통령도 양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한 공통점이 있다며 원전에 대한 생각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És mind a két ország úgy gondolja, hogy a klímasemlegességet nem lehet elérni az atomenergia használata nélkül. 이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추진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함께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은 양자회담도 이어갑니다. 헝가리에서 유독 경제 외교에 공을 들인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5일 귀국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71년 전 인천 상륙 작전은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역사적 작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이 과정에서 희생됐습니다. 70년 넘게 그 존재조차 외면받아온 이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때 무차별 폭격으로 인천 월미도에서 우리 국민 100여 명이 희생됐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미군은 물론 우리 정부도 배상은커녕 흔한 위령사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무관심 끝에 결국 인천시가 나섰습니다. 과거 주민이 살던 마을인 인천 월미공원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가슴을 치며 살아온 원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왜 좀 더 빨리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을까 송구함부터 앞섭니다. 오랜 세월 외면과 싸워온 유족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고자 위령비를 세웁니다. 71년이 지난 뒤 늦은 기억이지만 특히 위령비에는 미군의 폭격으로 주민이 희생됐다는 문구가 명시돼 앞으로 진행될 피해 배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2년 전부터 배상금 대신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비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이 올라오면서 준 플레이오프는 2년 연속으로 LG와 두산의 잠실 시리즈로 열리게 됐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맞붙었던 라이벌이지만 최근 가을 야구에서는 LG가 두산에 유독 약했는데 이번에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올해 3번의 무승부와 함께 6승과 7승을 각각 나누어 가지며 혈투를 펼쳤던 LG와 두산. 잠실 라이벌답게 두 팀의 포스트 시즌 시리즈 전적은 3승 2패로 두산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21세기만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00년과 2013년 플레이오프, 그리고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까지 LG는 두산을 한 번도 넘지 못했습니다.
가을 야구 열세 극복을 위해 합숙 훈련까지 진행한 LG는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와 체력 우세를 발판 삼아 두산을 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4일 정도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 시간에서 시즌 말미에 굉장히 저희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두산은 고 최동원의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운 미란다가 없지만 키움전에서 20안타를 몰아친 타선과 젊은 투수들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투수들 지금 선발은 지금 뭐 이번에 계속 던졌던 우리 젊은 선수들로 그렇게 좀 선발을 꾸려야 되고 그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뭐 필승조들이 나가서 또 뭐 되는 대로 하여튼 최선 다해서. 오늘 선발 투수로 LG는 승류랑 수아레즈를, 두산은 토종 에이스 최원준을 내세운 가운데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 100%가 걸린 운명의 1차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영화 이터널스 속 배우들이 한복을 입은 한국화 포스터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화 속 미래형 슈트를 현실에서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바벨 원판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군인. 군장까지 착용해 무거울 텐데도 동작은 가뿐해 보입니다. 다리에 착용해 신체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외골격. 엑소스켈레톤 슈트 덕분인데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뿐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엑소스켈레톤 슈트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영화에도 등장해 미래 군인의 상징으로 통하죠. 아직은 배터리 용량 문제로 6시간 연속 사용이 한계이지만 대만군은 개발을 통해 차차 해결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잡히기 싫었던 건지 궁지에 몰린 용의자가 이런 선택까지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에디슨 다리 위를 승합차가 질주합니다. 이내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는데요. 멀쩡히 나온 운전자는 경찰에 포위되자 과감히 다리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무려 17m,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실패. 보트를 타고 온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이빙 금메달은 못 받았지만 자동차 도난과 도주 혐의는 받을 수 있을 거란 말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호주에선 어린 소녀가 2주 넘게 실종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그대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4살 소녀 클레오가 경찰관 품에 안겨 구출됐습니다. 호주 카나번의 클레오는 18일 전 가족과 900km나 떨어진 바다로 캠핑을 떠났다 침낭째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 약 9억 원의 포상금을 걸었지만 단서조차 찾기 어려웠는데요. 경찰은 자세한 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집에서 차로 불과 6분 거리의 한 집에서 소녀를 무사히 찾아냈습니다. 가족과 안면이 없는 36살 남성이 어떻게 소녀를 데리고 있었는진 의문인데요. 호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20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긴 해도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호남 지방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중부지방에 1mm 안팎의 약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대기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은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고요. 또 그 밖에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전북 등 일부 남부지방도 농도 짙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6도, 대구는 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와 부산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 초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